6월 11일, 다음 달 11일이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예비 경선이 진행될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예비 경선 결과 발표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미뤄진 건가요? 여론조사의 샘플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네. 샘플링에서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추가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늦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이게 숫자 하나에 그 각각 후보들마다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요. 일정이 미쳐. 제가 보기에는 네. 원래 이제 오늘 내일 이틀에 거쳐서 한다 그랬고 네네. 혹시 이제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4시로 예정했던 것 같은데요. 네. 샘플링이 다소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당원 여론조사에서 네. 청년 호남의 비중을 좀 낮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여론조사라는 것은 네. 당원의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호남 당원이 지극히 비율이 낮아서 그렇죠. 호남 당원 비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앞으로 호남의 당원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또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실질적인 당원 부포와 다르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특정 지역의 표값을 더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등가성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네네. 저희가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의 당원 지역이나 또 세대로 부족한 부분의 당원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영남 쪽에 51%로 이제 몰려 있다고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지역 비중이 확실하게 좀 그래서 차이가. 저희가 당원이 영남 당원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영남 쪽 그렇죠. 당원이. 그래서 네.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네. 앞으로 정말 그래서 저희가 호남 쪽에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세대적으로도 조금 더 젊은 세대에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처음에는 영남 대 비영남 구도,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이제 출신이 이제 서울 쪽이니까 이런 구도, 지역 구도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진 대 신진 구도, 약간 세대 구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을 하셨습니까? 우리 신진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구도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당이 변화를 통해서 좀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당대표 후보들은 늘 좀 경험이나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만 나왔는데 신진들이 나오시면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두가 다 포용해 가야 되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결이라기보다는 친구 화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여야 불문하고 주로 이제 50, 60 남성들이 주로 당대표 선거에 많이 나왔었던 건 사실이죠. 네. 네. 개파 논쟁이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파 논쟁. 네. 일단 나경원 후보께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 그리고 김웅 의원을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 결국은 뒤에 이제 유승민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개파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요. 네. 개파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 저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권 통합 후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도 이 홍준표 안철수 후보 합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리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 통합 후보를 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당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할 가장 중요한 직무는 야권 통합 후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변화 이런 거 다 중요한 조건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통합 후보 만드는 거다. 그런데 그러려면 공정 경선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거론되는 두 분들은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2주 전만 해도 출마 선언하기 2주 전만 해도 제가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이 대선 주자들이 과연 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야권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네.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들어오겠느냐, 국민의당과 합당이 잘 되겠느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꺼려할 수 있다. 네. 그게 제가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보면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 가면 뭐 이런 인터뷰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한 네. 당대표가 되면 다른 대통령 후보로서는 선뜻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제 안철수 계와 유승민 계는 이제 예전에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공존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같이 공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었던 것으로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면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통합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다. 네. 저는 뭐 사실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계 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또 우리 요새 지금 이제 신진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귀담아 들을 일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분들 말씀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네. 어쨌든 그 예전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그 안철수 의원 측과 그 유승민 계로 대표되는 그 의원들 간에 약간 앙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합당이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지금 상황은. 네, 예,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경원 후보께서는 SNS에도 쓰셨는데 개파가 없습니까? 어떤 개파도 없습니까? 없는 정치인이죠. 저희 당에 이제 뭐 예전 개파들은 친이 친박이라는 개파가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친이계나 친박계나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뭐 거의 지금 이제 지리멸렬한 상태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저희 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개파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네. 그래도 뭐 개파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유승민계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뭐 유승민계에 굉장히 훌륭한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훌륭한 정치인들. 네네. 저는 그분들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른바 개파 논쟁이 이제 좀 지속되고 언론에 이 어떤 집중을 받다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오늘 SNS에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은 심판받을 것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좀 표현이 좀 거칠었죠. 너무 거칠었다. 네, 그래. 네. 예,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 그냥 우리 당 다 쇄신하겠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차례 발표가 돼서 그런 거고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11차례나 여론조사가 공표된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좀 불쾌감을 표현하셨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구태여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또 괜히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어쨌든 이게 뭐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든 진짜 실체가 있는 바람이든 그 바람의 근저에는 우리 당 좀 더 변해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요구 잘 담아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변화와 혁신 부분은 우리 정말 적극적인 패기와 또 적극적인 2030과의 소통을 좋아하시는 또 잘 하시는 분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뭐 예컨대 이런 분들이죠.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 네네. 같은 경우를 그 혁신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원회라든지 가칭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뚝 띄어서 좀 일을 좀 역할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으로 많이 이제 언론을 탄 상황인데요. 그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다를 테고 이준석 의원은 이제 한쪽의 입장에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이준석 전 최고의 이 페미니즘 관련 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그 갈등을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이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식의 일부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 5명의 후보가 선별이 되고 30일 호남을 시작으로 2주간 이 권역별 합동 연설에 나서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호남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호남에 가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단 사과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때로는 조금 불편하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저부터 부족한 부분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가 그동안 호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배출해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더 많이 담겠다는 우리의 약속과 의지의 표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그게 뭐 다음 22대 원구성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발굴하고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이번에도 어쨌든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이제 당대표 나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시면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대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고약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당대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마무리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